지방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이 다 사라질 판이에요. 일자리가 다 사라질 판이야. 지금 GM도 떠나갈 판이고 철강회사도 현대제철도 부분적으로 미국으로 가야 될 판이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부채만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IMF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IMF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저희 세대는 저 나이 때는 IMF 세대를 겪었겠지만 IMF가 왜 일어났어요?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를 만들어서 IMF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IMF가 일어난 거야. 과다한 부채 때문에.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과다한 부채를 이미 안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IMF 때는 가계부채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기업이 무너지면 되는 거야. 그죠? 부실기업도 무너지고 구조조정해서 다시 일어나면 된 거죠. 그죠? 고도성장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계부채를 너무 많이 쌓는 상태에서 고용도 안 돼. 수출도 잘 안 돼. 예? 그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집값도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가게가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한 대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강한 대책이 나올 줄은 모르겠어요. 이제 두고 봐야죠. 그죠? 두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이 2,681억인데 부동산 대출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부분에서 2,681조죠. 그죠?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억 원이 아니죠. 억 원이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2,681조고. 그 다음에, 이 주담대로 나간 게 그 중에서, 부동산 대출 중에서, 2,681조 중에서 1,309조 원이 이제, 주담대로 나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은행, 뭐 예를 들어 뭐 KB은행 같은 데는 가계대출의 80%가 주담대로 쏠려 있다. 그만큼 주담대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도 안 되고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도 안 되고 과도하게 오르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문제는 소위 고급지에서 너무 거품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거품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오르는 것 때문에 B급지, C급지까지 덩달아 오르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르는 과정에서 그걸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사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놀라가지고 규제를 해버린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아니, 고급지에서 자기들끼리 돈 많은 사람들끼리 사서 올리는 거야.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들 걱정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들이 그 옆에 있는 단지 B급지, C급지를 다 한꺼번에 또 올리더라. 그걸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부채를 안고 들어오더라. 그럼 우리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서 내수가 죽고 저성장으로 가더라.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브릿지론, PF 대출로 나간 것만도 한 60조 원. 그죠? 60조 원 정도 나갔다라는 거야. 이 PF는 굉장히 지금 부실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경공면으로 다 날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지금 정부의 이 금융보고서에도 한국은행 금융보고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그리고 앞으로 4월 2일 날 핵심적인 논제가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전세보증금. 왜냐면 이게 집값으로 올리는데 1등 공신을 했거든요. 그죠? 막 전세보증금을 무분별하게 해준 거야. 그죠?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거야. 집이 있는 사람도 전세보증금 대출해주고,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을 100% 보증해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세 사기꾼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전세 사기를 쳤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너무 많이 대출하다 보니까 그게 갭투기로 이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이 전세 대출 제도라는 게 여러 가지 좋게 기여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주거지에서 저렴한 이자로 살 수 있게 해줬던 건 이유도 있죠. 그래서 건설 경기도 좋아졌고. 근데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대출해 준 거야. 그죠? 뭐 한 100%, 90% 감정가액에 그렇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갭투기 이용이 된 거야. 예전에는요, 그 2020년 막 그 한참 송도에서 투기할 때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야. 5억이면 대출이 5억이야. 그럼 대출을 2억 받아. 그리고 전세 3억을 넣는 거예요. 그죠? 이 대출이 2억 있는데 어떻게 전세 3억을 들어가요? 요즘 같으면 안 들어가죠. 근데 정부가 보증을 해준 거야. 그 3억을.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준 나는 이게 경매 들어가도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갭투기꾼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죠. 그죠? 그렇게 해서 5억에 샀어. 그 7억 8억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팔아먹은 거야. 그죠? 그렇게 갭투기들이 이용하는데 이용됐더라. 이 전세 보증제도, 전세 제출제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전세 보증, 전세 대출 잔액이라는 게 완전히 전세제도를 확실하게 만든 거죠. 이게 2016년에는 36조밖에 안 됐어. 그죠?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2016년도부터 그냥 돈 없는 신혼부부도 어느 순간 보니까 25평 새 아파트에 살더라고. 돈도 없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때 물어보니까 대출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3억이잖아요. 그럼 3억 대출 다 받는 거야. 물론 뭐 한 4, 5천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2024년도에는 200조 원까지 뗐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묻지마 보증이 갭 투자, 전세금 매매까지 유발했다. 그죠? 전세 보증이나 거기다가 또 정부가 그 보증금을 보증까지 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투기에 많이 이용됐고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꾼들을 양산한 거죠. 정부가 이 전세 사기꾼을 양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세 보증제도를 지금 계속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주담대를 더 늘려. 그런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가 전세 대출, 전세 보증제도였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그게 그렇게 나간 돈들이 기업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야. 그죠? 막 우리가 스타트업들, 혁신기업들 나가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굴리면은 안전한 곳에 굴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전세 대출 해줘. 그죠? 손님한테. 근데 그거 다 날려도 정부가 보증해 준대. 은행은 앉아서 그냥 돈 번 거예요. 리스크가 하나도 없이. 그죠? 리스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떼돈을 번 거야. 그럼 금융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대신 기업들한테 돈이 안 가는 거야. 그죠? 가계의 대출이자 갚느라 소비도 더 늘릴 수 없었고, 혁신기업은 투자할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부동산 금융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나치게 비대해진 부동산 금융,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 현재 한국은행 금융 보고서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끝장 토론하자. 그죠? 끝장 토론하겠다. 라는 거죠. 자, 전세 대출은 보증 기간이 100% 보증하는 거야. 이걸 정부에서도요, 정상이 아니다라고 권대현 금융위원회 사무총장이 얘기할 정도예요. 이제 바뀌고 있죠. 이미 이제 빌라 같은 데서는 보증 금액을 80%까지 줄였나요? 70%까지 줄였나요? 자, 이렇게 전세 대출은 집 투기에 체력을 제공했고, 투기에 이용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바 따르면 5월부터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최대 100%에서 90% 보증 비율이라는 거죠. 보증 비율. 이제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은 80%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100% 다 대출하는 거 아니까. 내가 빌린 돈의 이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그죠? 낮춘다. 수도권 전세 대출은 오는 7월 이후에 전세 대출 보증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진다. 계속 낮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유도하는 것은 이제 반전세, 그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다 전세로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도를 두겠다라는 거니까 반전세로 살라는 거예요. 반전세. 요즘 반전세가 많아요. 요즘 실제로 반전세도 많고 월세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뭐 은행에 돈을 내나 내가 반전세로 사나 그게 그거예요. 그죠? 오히려요. 반전세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증금 날릴 이유는 없잖아. 그죠? 보증금 날릴 이유는 없잖아. 제가 만약에 집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반전세 살아요. 왜냐면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이자 받아서 주지. 뭐로 거기다가 돈을 묶여놔요. 그죠? 자, 정부도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대출 보증 금액을 줄여나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